6월달, 7월달에 주식 비중을 진짜 많이 늘려서 이제 거의 현금 비중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여기서 더 오를 수는 있는데 과연 전고점이었던 뭐 나스닥 16,000까지 갈 수 있겠느냐. 네, 전인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 못 지냈습니다. 머리 빠진 거 보세요.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수익률이 나빠지면은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제가 표정은 속일 수 있어도 머리는 거짓말하지 못한다. 처음으로 미용실에서 흑채를 뿌려보는 게 어떠냐. 아, 진짜요? 권유를 할 정도로 6월 달이 정말 힘들었고 7월 초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7월 달에 좀 반등장이 오면서 제 계좌도 플러스로 돌아가면서 머리가 다시 났습니다. 다행이네요, 진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구독자들한테 보여드려요. 제 머리를 보여드리면 이게 수익률이다 이러면서 지금. 그리고 약간 그런 지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휴먼 인디케이터라고 이 머리가 막 빠지고 많이 빠졌다라고 그때가 이제 약간 살탕이다. 앞으로 컨텐츠 할 때 약간 좀 종종 보여주시면서 또 이렇게 투자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7월 달에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 약간 경제 지표를 보면은 GDP 성장률이 2분기에 또 마이너스가 나왔었고 CPI도 예상치를 상회했었잖아요. 9%가 맞아요. 넘게 나오는. 근데 그럼에도 약간 시장이 좀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7월 달에 제가 느꼈던 게 3번을 봤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지수가 악재가 큰 거 3개가 터졌는데 그거를 다 이겨냈어요. 맞아요. 오히려 안 무너지었던가 아니면은 무너지고 나서 다음날 그만큼 이상으로 회복을 해버린다던가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악재인데 오히려 더 올라버린다던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터지면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이게 베어마켓 랠리냐 아니면 찐반등이냐 이 두 가지의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까지 구분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그거였었던 것 같아요. 유가 하락이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120달러를 찍고 6월달 초만 해도 120달러였던 이 유가가 지금 최근에는 90달러 밑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CPI가 지금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몇 달 뒤면 낮아질 거야.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뭐 GDP라던가 뭐 CPI라던가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는 좋아질 거에 대한 희망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나 믿고 이러는 거죠. CPI 어차피 9월, 10월 좀 많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 금리 인상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의외로 안 할 거다. 이런 관점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는 0.5% 정도를 다 예상했었었는데, 뭐, 그 다음에 뭐 0.25라던가 뭐 좀 더 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이 이제 팽배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급속도로 하락합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그렇다게 본다라는 거는 두 가지 관점이거든요. 연말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3.5%가 아니라 뭐 3.25라든가 3.0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은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어서 금리 인상을 예상보다 하기 어렵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면서 금리 인상 횟수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적을 거다. 그러면은 앞으로 금리 인상이 좀 덜 할 거기 때문에 특히 기술주 위주로 상승이 많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한 달간 상승률을 보면은 나스닥이 가장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이슈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반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최근에 약간 좀 리스크도 함께 부각되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이제 펠로시 국무장관이 대만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미중 갈등이 상당히 심해졌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사를 보니까 이제 뭐 군사훈련 중단한다고 하다가 또다시 계속해서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주식시장에 어떤 악재로 작용할까요? 정말 예상을 못할 일들이긴 해요.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펠로시가 대만에 안 가길 바랬어요, 솔직히. 안 갔으면은 이제 반도체라던가 이제 상승장의 여력이 쭉 갈 거다라 봤는데 딱 이거 갔다 오고 나서부터 그 상승의 흐름이 좀 살짝 끊겼거든요. 살짝 좀 멈칫멈칫해요. 그전 한 달 동안 보면은 쭉 밀고 올라가고 차라리 장 초반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장 마감이 오히려 더 올라가 주면서 되게 힘 있는 형태로 많이 가졌는데 펠로시가 대만 방문한 이후부터는 장 초반에 힘이 있다가도 끝으로도 떨어지고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이제 반도체 쪽 시장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것들 때문에 반도체에 관련된 주가들이 더 하락을 많이 해줬고 거기에다가 이제 엔비디아가 결정타를 띄었죠. 잠정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우려를 더 키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럼프 때 2018년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했던 시절을 보면은 그때 증시가 많이 하락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원래는 되게 좀 좋은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뭐 바이든도 이제 시진핑이랑 통화를 하면서 뭐 대만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게라고 하면서 대신 이제 관세라던가 이런 걸로 좀 이익을 얻어내려는 목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물가가 조금 인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들이 여러 가지가 잡혔었던 건데, 이제 미중 갈등이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힘 대 힘으로 붙진 않는다 보고 경제적인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미국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수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국을 더 괴롭히지 않겠는가. 그게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물가로 괴롭히는 방식이 또 있겠죠. 네. 러시아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또 쓰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들이 있었고, 일요일 날 중국의 경기 지표가 나왔는데 너무 잘 나왔습니다. 수출이 되게 잘 됐어요. 그리고 반면 또 수입 지표를 봤더니 수입을 많이 줄였어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던 이유가, 7월달 하락했던 이유를 보니까 중국이 굳이 비싼 원자재 지금 사지 마라. 가격이 떨어지면 사라. 이렇게 하면서 원자재에 대한 수입을 확 줄이고, 그런데 수출은 잘 나갔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러는 거죠. 그럼 중국이 수출은 잘 되는데 수입이 안 된다는 건 내수가 그만큼 지금 엉망이 아닌가? 내수가 엉망이라는 건 또 부동산이 엉망이 아닌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미중 갈등을 한번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별로 얻을 게 없다라는 거죠. 예, 시진핑 사면임도 이제 얼마 안 남긴 상태에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은 상태거든요, 중국이. 네.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미중 갈등을 벌이게 되면은 본인들도 상당한 타격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엄청난 형태의 미중 갈등이 벌어지진 않고 소규모 형태의 어떤 뭐 수출 안해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진핑 3연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또 펠로시 국무장관이 갔다 왔다는 거를 그냥 방관해버리면은 예. 여기에 또 타격이 입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약간 액션을 취하긴 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경제를 망가뜨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액션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뭐 회담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것, 논의했던 거 다 취소하겠다라고 했는데 경제랑 외교에 대해서만 제외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펠로시가 가기 전에 바이든이 뭐 나는 그냥 대만과 중국은 하나로 이제 인정한다, 뭐 방해하지 않겠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었었고. 밑밥을 깔았구나. 네, 밑밥을 깔고 나서 며칠 뒤에 펠로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이든은 또 펠로시한테 가지 말라고 만류를 또 했었고. 또 펠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가 마감이거든요. 은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감 전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엄청 강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내가 친중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게 되면은 민주당이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패할 가능성이 또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펠로시는 가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공화당 표를 좀 가져와야 되고, 그러면서 바이든은 또 가지 말라라고 난 명령을 했다라고 하면서 꼬리 자르기도 해야 되고, 펠로시는 거기서 이제 은퇴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약간 정치적인 쇼가 좀 더 크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배제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약간 상승은 제한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막 지수가 급락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예.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약간 단발성 이슈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저점 대비 많이 좀 반등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또 CPI 발표도 앞두고 있고, 약간 아까 말씀하신 엔비디아의 뭐 가이던스를 확 내린 부분, 그런 부분도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 이제 슬슬 많이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의 상승은 베어마켓 랠리다. 뭐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반등장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진짜 저도 딱 이렇게 둘 중에 하나다라 말을 하고 싶고, 저도 그거를 한 달 내내 연구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쵸. 네, 맞아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신에 7월 초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베어마켓 랠리가 오든 찐반등이 오든 어쨌든 당장은 오른다. 네, 그래서 뭐 얼마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뭐 다들 예상하는 대로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좀 가지 않겠는가. 잭슨홀에서 어떤 뉘앙스가 나오는 걸 보고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한 달 정도는 어느 정도 반등세가 오겠다. 그리고 그 다음 지표에 따라 또 다음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 했는데, CPI가 이제 수요일 밤에 나와요. 영상 다음쯤에 이미 다 발표 나 있겠지만. 네네. CPI를 지금 컨센서스 상에서 8.7%로 보고 있어요. 예상보다 그렇게 낮게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채널들에서 이렇게 뭐 얘기들을 보면은 미국에 있는 뭐 의견들을 봤을 때
9.1까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높게 나온다고요? 예. 그러면 컨센서스 상회가 돼버리면서 네. 또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안 떨어지네라고 하면서 굉장한 절망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 달 같은 CPI 같은 경우는 유가가 떨어질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거고 근원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아. 앞으로 괜찮을 거야 했는데 이번에 나오는 거조차도 8월에 발표되는 거조차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물가는 영원히 안 잡히는 건가? 유가가 떨어져도 소용이 없네?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러면서 조금 뭔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거 CPI는 좀 더 중요할 거라 봐요.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까지 가야 되는데 파월이 저번에 7월 금리 인상하고 나서 발표했었던 대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잭슨홀 미팅 때도 힌트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9월 달 또 이제 금리 인상 발표 날 때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 미시간대 인플레 지수라던가 뭐 기대 인플레, 근원 인플레 보면서 아마 뭐 연준에서도 그 지표를 보고 결정하지 않겠는가. 다만 좀 긍정적인 시그널 하나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가 많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네. 기대 인플레는 잡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을 뭐 지금은 0.75까지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막 나온 게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요. 고용도 너무 잘 되고 있고 그럼 고용이 너무 잘 되니까 금리 더 올려도 되지 않는가. 근데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은 뭐 고용이 좋으니까 뭐 금리를 올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가에 따라서 올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기대 인플레가 잡혔는데 굳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주식 투자자로서 가장 베스트한 상황은 고용 잘 나오고 경기 지표 괜찮은 상태인데 여기서 기대 인플레만 딱 제거되는 상태. 뭐 이제 뭐 파월 입에서도 연착륙은 굉장히 어렵지만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수는 갑자기 확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뭐 말한 대로 정말 뭐 이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완전 베스트가 되는 거죠. 물가만 도려내고 증시는 살려냈고 그럼 주가가 오르니까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되게 또 기대감을 갖게 되고 뭐 그러게 가장 베스트고 최악은 아까 말한 대로 CPI가 예상보다 안 떨어지면서 사람들한테 절망감을 주면서 이제 뭘 해도 소용없다. 그러면 이제 베어마켓 랠리로 다시 종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단하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뭐 CPI라든지 뭐 그런 지표를 잘 보면서 어떻게 되겠구나 내지는 뭐 파월의 발언이라든지 연준 그런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서 좀 대응하는 거 좋겠네요. 그래도 저는 뭐 제가 비중을 더 늘렸어요. 6월달, 7월달에 네네. 주식 비중을 진짜 많이 늘려서 이제 거의 현금 비중 없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저도 계속 투자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악재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 6월달, 7월달과 다르게 호재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나쁘게 보다가 슬슬 이제 호재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 점에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7월달 같은 경우도 악재가 튀어나오는데도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베어마켓 랠리의 원동력이 됐던 거고, 투자에서는 항상 상승과 하락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하락의 끝에서는 더 이상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안 떨어지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럼 7월달에 3번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사람들 말에서는 이게 좀 반등이 아니겠는가. 뭐 제 생각에도 이런 관점을 보죠. 그러면은 여기서 더 오를 수는 있는데 과연 전고점이었던 뭐 나스닥 16,000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뭐 14,000 이상은 나와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적정 밸류가 아닌가. 이렇게는 보고 있는 거죠. 16,000까지 회복한다는 거는 이게 단기간 내는 불가능한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기세가 살아야 되는데 최근에 그 기세를 많이 잘라먹었어요. 만약에 그 호재가 계속 연달아 나오고 악재가 없는 상태라 그러면은 밸류보다 더 이상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펠로시가 한번 끊어먹고 엔비디아가 한번 끊어먹고 또 CPI가 한 번 더 끊어먹으면 뭐 소용없는 거죠. 이게 그래도 뭐지? 주식 비중을 꽉 채우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쵸.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뭐 여기서 뭐 더 방법은 없고 이제 현금 코인 또 채굴하러 가야 되죠. 그러면. 근데 뭐 우선은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하락했다 했었던 게 그때 6월 중순 그리고 7월 초. 그 두 번 나눠서 분할매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의 시각은 앞으로 뭐 증시가 추세적으로 반등한다라기보다도 이런 불확실성이 산재된 상황에서 물론 뭐 CPI라든지 여러 변수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그 6월이나 7월 이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많이 담을 때다. 그쵸. 그리고 예상하는 게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을 생각해도
이제 뭐 이전처럼 그런 전고점은 못 볼 거라 봐요.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가 지금 워낙 과한 상태니까 떨어지긴 떨어지겠지만 코로나 이전만큼의 물가로 돌아가지 못한다라 보거든요. 물가라는 것 자체가 한 번 올리고 나면 빼주진 않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친환경 규제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유가가 우리 과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내려오지 못할 거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물가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성장이라는 게 옛날처럼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가에 대한 비용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 고물가를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에만 투자를 하셔야 되지 옛날처럼 뭐 눈 감고 아무거나 찍어도 다 오르는 시절은 어려울 거다. 지금 7월 상승장의 특징이 뭐였었냐면요. 실적이 잘 나온 주식은 악재가 터져도 계속 올라갔고요. 실적이 박살난 주식은 그냥 뭐 가차없이 내려버렸어요. 맞아요. 네. 이게 완전히 이제 극과 극으로 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고물가 시대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